안녕하세요. 고구마의 김호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구마의 사이다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사이다요? 좋아요. 사이다를 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애들도와 어른도와 직장인도와 학생도. 에브리바디 다 와. 국민이라면 다 와. 오늘은 김영근 씨가 오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판치고 있는데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피해를 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일단 아직은 피해를 안 당하시는 분 같아요. 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고 주변에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이 사실은 그거 왜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되고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기기나 등등의 이제 조금 익숙도가 떨어지시는 어르신 같은 분들이 많이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고 젊은 세대들도 신종수법에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전화로 기본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인출을 요구하고 개인 신분증을 요구하는 건 그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신종수법이 있죠. 아들이나 딸인 척하고 엄마한테 카톡 해킹해가지고 나 구글 기프트 카드 사야 되는데 얼마만 보내줘.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용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니까 보내주는 것도 있고 이제 넓은 의미의 보이스피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파민이지만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봐야죠. 그럼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범인들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태반이 국내에 없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이제 해외에다가 많이 이제 판을 짜고 거기서 이제 전화 사무실 같은 걸 돌리죠. 컴퓨터에 이제 능숙한 그 블랙 해커들을 이제 심어놓고 거기서 이제 하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보통 인출책이나 현금 운반책들 이제 이런 쪽들이 이제 한국에서 남아 있고 보통 거의 잡아봤자 그 꼬리인 경우가 좀 그렇죠. 많죠. 실질적으로 그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들을 접선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고액 알바 라는 이제 알바 사이트 등등을 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과거에도 한번 이제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고액 알바를 보고 단순 택배 알바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라는 변명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단순 인출책 같은 경우는 무혐의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 뭐 아예 처벌 안 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 인출책이더라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태반입니다. 거의 실형을 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근래 3, 4년 정도의 이제 법원에서 재판 추이를 보면 최말단 운반책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벌금이나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피해 금액이 정말 기적적으로 경미해야죠. 적어서 법행 초창기에 걸렸거나 근데 그 밑에 맨 말단의 공범도 전체 피해 금액이 내가 운반한 게 1,000만 원인데 나 20만 원만 받았으니까 20만 원만 범죄를 했어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범입니다. 그렇죠.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함께 피의자로 규정이 되는 거고 공동 불법행위라고 하죠. 그렇죠. 전부 나눠가지고 함께 공동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피의자의 측면에서 봤고 김영근 님이 여쭤봐 주신 이거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뭐 국가기관에서 혹은 금융기관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조직들이 일망타진돼서 혼자 보이스피싱을 단독 범행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조직의 일부라도 체포가 돼서 기소가 되면 본인의 피해액이 공소장에 특정이 돼 있는 채로 재판에 넘어간 거면 형사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가 이 범죄로 인해서 공소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이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만큼을 배상해 주시오 라는 걸 이제 그 형사재판부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용 판결이 나면 그걸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여기서 장애사유가 있죠. 이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인정이 안 되죠. 근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무죄를 받을 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 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형사사건 수사 단계는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소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일단 민사소송을 먼저 해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저는 정말 큰 분 같은 경우는 1억 5천까지 본 적도 있긴 매덕까지도 한데,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 보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가면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걸 떼주거든요. 신고를 하고 나면 그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변이 이제 공익법무관으로 3년 동안 3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말 큰 이변이 없는 한 도와준다. 없는 한 민사소송을 이제 법률구조공단에도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제 법무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송을 대신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변호사비 없이 무료로 진행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형사
배상명령 신청도 기소가 됐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해줄 수 있죠. 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구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더라도 민사 판결문이 있고 형사배상명령 신청 결정문이 있더라도 집행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범죄자들이, 가해자들이 사실 돈이 없으니까 뭐 통장을 뭐 하루에 뭐 10만 원 드립니다, 20만 원 드립니다, 아니면 돈 얼마 인출해 뭐 얼마 줍니다 하니까 불법적이라는 일을 본인들도 알아요. 구속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거든요. 실리적인 부분을 따진다면은 뭐 어느 정도 내가 정말 피해본 금액은 다 회수를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걸 통해 가지고라도 회수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 단계에서 구속이 임박했을 때 합의를 하시되 합의서 문구에 이제 합의를 했고 처벌을 불원하지만 또 민사적으로는 별도의 그 맞아요. 청구를 한다라는 걸 남겨두고 합의하면 형사적으로도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합의를 한 걸로 이제 간주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피해금이 1,000만 원인데 당장에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300밖에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라도 보전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더라도 다시 민사로 청구는 하시되 집행은 또 별개의 얘기여서 참 그걸 이제 피해받은 금액을 전체 다 보전받고 회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쨌든지 그래도 적어도 피해자분들께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자영업자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서민 안정지원,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식으로 은행을 아예 그냥 은행명으로 해가지고 사진까지 딱 박아가지고 뭐 땡땡은행 특별 지원 재난금 되게 그럴듯하게 했어요. 2.9%에서 7.5%까지 그렇게 해놓고 막상 전화하면 이제 거기에 다 실적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거짓말한 나쁜 놈들인데 금융감독원의 규정하에 은행들이 그렇게 대출 얼마 해줄 테니까 하라는 그 문자를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금융기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상한 번호들로도 많이 오고, 요새는 또 아예 그냥 02로 시작하는 번호들도 있는데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남의 등에 등쳐먹고 눈물 나게 하면 평생 피눈물을 흘리고 그 업보가 대를 이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사이다 같은 답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